여과집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세정집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세정집진하고 여과집진은 포집되는 메커니즘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 중에 이제 세정집진 장치는 습도를 올려가지고 증가시켜가지고 포집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여과집진과 동일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왠지 물방울처럼 보이나요? 네, 여기 물방울처럼 되어 있는 곳에다가 대부분 이제 가압수, 그러니까 물을 가해가지고 분사된 것에 가스를 맞닥뜨려서 거기 안에 있는 분진들이 이 물방울에 부착되어서 처리되게끔 하려는 것이 메커니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시죠. 지금 굉장히 큰 애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얘는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잘 따라가다가 이 공간에서 급격하게 선회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관성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형태, 그래서 직접 충돌해서 포집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보이십니까? 얘가 이 선을 쭉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어깨에 부딪히듯이, 어깨가 스쳐버리듯이 유선을 쫓아가다가 물방울에 접촉해 갖고 차단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얘 지금 보이시나요? 막 돌아다니는 애. 그렇죠? 얘는 뭐예요? 미세한 입자가 위아래로 브라운 운동처럼 막 확산을 시키다가 부착되는 거를 이제 확산에 의한 집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충돌하거나 접촉시켜서 차단시키거나 그래서 부착되거나 혹은 미세한 입자일수록 위아래 수직호나 수직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부착이 되거나, 요 세 가지와 동시에 중력에 의해서, 그럴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중력에 의해서 침강하여 가지고 부착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정집진, 여과집진 네 가지의 어떤 형성 메커니즘, 포집되는 메커니즘을 꼽자고 하면 직접 충돌,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뭡니까? 접촉 차단, 그리고 확산, 그리고 중력에 의한 침강 이라고 보고, 여기에 플러스 세정집진 장치는 수분을, 습도를 높여가지고 증습에 의한 포집까지 해서 세정집진 장치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세정집진 장치는 결국은 뭘 쓴다고 되어 있냐면 물을 쓰는 거죠. 그렇죠? 물을 쓰는 겁니다. 물을 쓴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물을 쓴다라는 거로 특징을 잡는 거죠. 물을 씁니다. 물을 쓴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가스가 고온이어도 되죠. 폭발성이어도 되죠. 그죠? 점착성이어도 좀 가능하죠. 폭발성이거나 고온 가스 처리가 용이합니다. 혹은 고농도 일 때 물 쓰면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을 쓰면 뭐가 좋습니까? 가스상 물질 처리 가능하죠. 또한 입자상 물질을 처리 가능하죠. 가스상과 입자상 물질 동시 처리 가능합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물을 쓴다는 얘기는 속도를, 뭔가 포집해서 처리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장치를,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할 수 있죠. 구조 간단, 처리 속도 좋고요. 그 장치, 구조가 간단하니까 컴팩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도 존재하겠죠. 단점, 여기서부터는 단점이라고 보면 위에 거는 장점이라고 바꿔요. 물을 쓰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거, 폐수. 폐수가 나옵니다. 또한 뭐도 안 돼요? 유가의 물질을 회수하기가 불리합니다. 유가 물질이란 건 뭐냐면 돈 되는 거, 그죠? 약간 분진 중에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다이아몬드가 온다든지 금속 물질 혹은
돈 되는 금속 물질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착되면 그걸 이제 여과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백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 털어냈을 때 골라내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을 쓴다는 얘기는 이미 폐수로 흘러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유가의 물질을 회수하기가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일단 냉각이 되죠. 그렇죠? 냉각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산을 유발하는 산기가 있는 것들이 이제 산화되어 가지고 액체화됐을 경우에 장치 내에 부착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장치가 부식될 수가 있다는 거. 저온 냉각 그리고 이걸로 인한 저온 냉각에 의한 부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음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세정집진 장치에 물을 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특징들은 정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장치의 어떤 종류는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종류입니다. 종류. 두 가지 형태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나누고요. 일단 뭐냐면 우리 여기 공간 내가 전체가 뭡니까? 가스예요. 유독성 가스 혹은 입자상을 포함하고 있는 가스가 있을 때 거기다가 물방울 같은 것들을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처리하는 식이 있습니다. 압력을 가해서 보내는 거. 그걸 우리가 가압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압수식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트 스크러버. 대부분의 스크러버 종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트 스크러버, 사이클론 스크러버, 그리고 뭡니까? 제일 많이 쓰는 벤츄리 스크러버, 그리고 충전탑과 분무탑, 네, 이렇게 존재하고요. 제일 많이 씁니다. 벤츄리 스크러버를 여기서 제일 기본이 되는 세정집진 장치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압수식 말고요. 유수식. 물이 있어요. 물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오염된 가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닿게 해갖고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고 보냐면 뭡니까? 가이드베인형, 로터형, S 임펠러형, 그리고 분무형, 분수형, 이렇게 종류가 네 가지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로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로수길을 가셨는데요. 가로수길에 가셨는데 분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것만 땁니다. 가로수, 분수가 있는 거예요. 가로수, 분수. 물이 있는 거니까 가로수길 가셔갖고 분수가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식. 회전식은 이렇게 외우실게요. 회식. 그래서 타이젠 와셔와 임펄스 스크러버가 있습니다. 회사 타임, 회식 타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회식하는 시간, 회식 타임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죠. 가끔 이제 이거 종류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암기를 잘 해두시길 권장하고요. 회전식이란 얘기는 물방울을 보내는데, 가스와 접촉할 수 있는 물방울들을 보내는데 선풍기 날개처럼 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잘게 쪼개가지고 물방울들이 가스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들과 부착되어서 처리하게끔 만든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냐면 DW.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적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방울의 직경을 의미하는 거죠. DW라고 얘기를 하고 잘 나오는 식입니다. DW는 회전식일 경우 200에 N에 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곱하기 10에 4승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N은 RPM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R은 회전판의 반경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얘 단위는 센티미터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는 수적경은 얘는 마이크로미터 단위 나오겠죠? 마이크로미터의 단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이 식은 꼭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세정집진 장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벤츄리 스크러버라고 그랬어요.
벤츄리 스크러버라고 했습니다. 장치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교재에서도 장치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여서 입구를 갑자기 받아들이는 입구를 좁히기 때문에 유속이 이 공간에서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동시에 바깥으로는 조금 입구의 폭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배출되게끔 만듭니다. 입구 안에 들어오는 가스는 분진들을 포함하고 있을 거고 그것을 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즐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것들의 노즐을 막 분사하여 가지고 처리한 것들로 나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각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각이 있고 여기도 각이 있죠. 여기 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장치는 그래서 요거하고 이 반대편 출구 쪽의 각은 2배 정도 차이가 되게끔 설계를 하고요. 2배 정도 차이가 되게끔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배출구까지 그러니까 장치가 그렇게 큰 장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1m 이내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찾아내야 할 인자들 그리고 관계되는 식들이 표현이 돼야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그 집진 장치들 중에서도 가장 유속을 빨리 해야지 되는 빨리 적용 가능한 장치로 하는 것이 벤츄리 스크러버입니다. 그래서 유속은 V는 60에서 90m/s 정도가 되고요. 또한 여기 유속은 지금 원래 유속을 나타내는 식이 Q를 A로 나누면 가능하다 그랬었죠. 여기 보시면 이 안쪽을 원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의 목 부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목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막 물을 분사하는 거예요. 여기 원통이죠. 그렇죠? 여기가 원통이야. 내가 목부라고 보면 내가 받아들여. 가스를 막 받아들이는데 내 목에서 막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Q에다가 A는 뭡니까? 원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파이 dt의 제곱에 4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 지금 T라고 말하는 건 스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롯. 목부를 말하는 겁니다. 목부. 그래서 유속은 이러한 식으로 계산해내서 찾아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함진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물방울들을 분사시킨다 그랬었죠. 그럴 때에 물방울을 분사하는데 물방울 분사 시 최적의 수적경이 있습니다. 수적경은 1대 150 정도가 돼야지 된다고 봤고요.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건 입자들, 분진들을 말하는 거고 입자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먼지, 분진 이렇게 할까요? 먼지 혹은 분진들 얘는 물방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 물방울이 크면 어떻게 되고 이 먼지 뭡니까? 물방울이 작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방울수가 크면 어떻게 되고 작으면 어떻게 되는가? 비례가 물방울이 크게 되면 이 공간에서 뿌렸을 때 수평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 내려간다고 봅니다. 너무 크게 되면요. 또한 물방울이 너무 작으면 기체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접촉해갖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기체보다도 빠르게 그냥 흩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물방울과 분진이 잘 접촉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1대 15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요 정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에 물방울 최적 수적경이니까 DW라고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를 DW로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많이 안 나옵니다. 외우시진 않으셔도 돼요. 5000에 V트에 그 다음에 곱하기 2.9에 L의 1.5승을 하게 되면 여기 29일 거예요. 29에 L의 1.5 여기 지금 L이라고 말하는 것은 액가스비를 의미하는데 액체와 가스의 비율인 거죠. 단위는 리터 퍼 세제곱미터로 떨어집니다. 자, 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스량 대비 들어간 가스량 대비 물을 쓴 양 그래서 주수량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액가스비는 얼만큼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냐면 0.3에서 1.5 리터 퍼 세제곱미터 정도로 맞춰야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0.3과 1.5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쓸 때가 있다는 얘기인데 1.5리터라는 얘기는 들어온 가스량 대비 쓰는 물의 양이 많다는 얘기죠. 물을 쓰는 양이 많아야지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언제? 얘가 물이 많아야지만 처리가 돼야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물과 친하지 않은 애들이 들어올 때 혹은 화재성이 있는 애들일 때 고농도일 때 그렇죠? 점착성이 있을 때 이런 애들일 경우에는 물의 양을 많이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1.5리터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소수성일 때 그리고 뭡니까? 분진 같은 것들의 폭발성에 이런 것들이 있거나 고농도일 때 혹은 점착성이 있을 때 이때는 물의 양을 많이 해서 집어넣어야지 된다는 얘기인 거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지금 있는 먼지와 물방울의 균형 얘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액가스비 관련한 것들 조금 잘 나오는 편입니다. 0.3에서 1.5리터 퍼 세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관련해서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하죠. 자, 유속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있는 목부의 유속 부분이 빠르게 들어가면서 동시에 입구를 확 줄였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압력에 대한 손실이 생겼다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은 굉장히 장치 중에서도 큰 편인데요. 300에서 800mm H2O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장치의 압력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압력 손실을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되는데 A 플러스 B의 뭡니까? L에 곱하기 감마 V 제곱 감마 VT의 제곱에 뭡니까? E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얘 T라고 하는 건 목부의 유속을 말하는 거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감마 V 제곱의 EG를 우리가 나중에 환기하실 때 많이 쓸 건데 얘를 속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동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정리를 해 두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 식은 아주 간간히 나옵니다. A 플러스 B 여기는 상수고 얘는 우리 아까 봤던 액가스비 요 식은 가끔 문제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요거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액가스비는 지금 밑에서 말씀드렸던 이거와 같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식 3개. 여기에 노즐이 있죠. 그렇죠? 들어오는 목 부분에 제가 막 여기 목 부분에 그래서 물을 분사해가지고 가스를 처리하는 입자를 처리하는 이때의 목부의 직경과 관의 직경 그리고 이 노즐의 개수 그리고 들어오는 속도 등등등을 관계로 정리한 식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N의 DN의 DT의 제곱은 VT의 L의 루트 P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 각각의 인자들을 하나 보세요. N이라는 건 노즐의 개수 그리고 DN이라는 건 노즐의 직경 그리고 DT라는 건 목부의 직경 그리고 VT라는 건 목부로 들어오는 유속 L은 액가스비 그리고 P는 압력입니다. 단 주의하실 건 이거 계산하실 때 이거 P 압력이죠. 압력을 수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10332 mmHg H2O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기체 압력 1atm 이런 식으로 문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atm을 10332 mmHg 로 바꾸시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단위가 뭐로 들어가야 돼? mmHg2O로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을 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뭣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얘
노즐의 직경을 구할 수도 있고 다른 인자들 주고요. 장치에 뭡니까? 액가스비를 구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유속, 그렇죠? 그 다음 직경 이런 것들 혹은 여기 압력도 구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을 하기가 높은 시기라서 얘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게요.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그 장사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좋은 그 홍보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여행을 보내주는데 이 정도 돈이면 이 사람들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 숫자 2가 보이나요? 뉴스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얘가 뉴스야. 뉴스가 호혜입니다, 뉴스입니다 하는 거야. 뉴스가 있는데 이 동네, 그렇죠? 이 동네 디은 니은이니까 디니니까 이 동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을 다 태우고. 이해되세요? 뉴스가 있는데 N이 뉴스야. 이 동네 D하고 N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을 DT 다 태우고 어딜 가냐면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가는 거예요. 얘 베트남입니다. 얘 라오스입니다. 베트남 라오스. 근데 얼마로 그걸 갈 수 있냐면 루피. 그러니까 인도 화폐의 단위예요. 단돈 얼마? 100 루피로 가는 겁니다. 얘 100이죠. 얘 뭡니까? 루트죠. 얘 뭐야? 피. 앞에 거면 다른 거예요. 루피. 여러분 뉴스가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 다 태워. 내가 다 태운다고. 다 태워서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어떻게 한다? 단돈 100루피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잘 이어집니다. 진짜 잘 이어지니까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우리가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액가스비를 충족하게 할 때는 소수성이거나 폭발성일 때에 물량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성보다는 친수성이면 이걸 처리하기가 조금 용이하다는 얘기인데, 너무 친수성일 경우, 그러니까 점착성이 있는 애들이 물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경우에는 이 입구를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즐을 폐색할 염려가 있으니까 너무 친하게 구는 사람을 약간 멀리하는 것처럼, 친수성이긴 한데 점착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제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친수성일 경우에는 노즐의 폐쇄에 염려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다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세정집진작지 하나씩 보시죠. 특징은 액적과 액막, 기포 등을 이용해서 함진가스 중에 입자를 우리 앞에 보였던 관성, 차단 혹은 확산, 그리고 혹은 증습, 습도를 높이는 상호 응집을 촉진시켜서 제거합니다. 처리되는 입경을 보니까 아주 미세한, 드디어 0.1단위까지도 내려가고 시작했죠. 0.1에서 100마이크로미터까지를 처리할 수가 있고, 목부 부근의 유속, 벤츄리 스크러버를 기준으로 합니다. 60에서 90m/s로 운영이 되고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압력 손실은 300에서부터 800mm H2O로 벤츄리 스크러버를 기준으로 한 압력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집진 효율은 80에서 95%로 95%까지도 효율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장치의 형식과 분류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고요. 회전하는 관계식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츄리 스크러버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액가스비 관련한 것들, 최적의 액적 경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관계식 관련한 것들 다 설명드린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점 및 단점 있죠? 이것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액가스라든지 분진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고 고온가스를 냉각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이것은 단점이 되기도 하죠. 얘들이 가스가 냉각이 되니까 저온의 부식, 그러니까 물과 잘 반응하여 가지고 급격하게 액화를 변하는, 그리고 그게 산기를 가져갖고 부식을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그런 것들이 부식을 일으킬 잠재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회성, 조금 거대한 먼지들도 제거하기가 용이하고 재비산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거는 사실은 분무탑과 충전탑,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배우실 유액가스 처리 기술을 하실 때 흡수 과정에서
흡수법 과정에서 조금 더 상세히 배우실 거긴 합니다만, 가압수식의 어떤 종류로 분무탑과 충전탑이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어쨌든 함께 있는 거니까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보시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탑이야, 탑. 분무, 물을 뿌리는 탑입니다. 그래서 뭘 처리하는 거예요? 가스와 입자를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에 위에서부터 노즐이 있다고 보고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스는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분무된 물들하고 접촉하여서 처리된 가스는 나가고, 그리고 처리된 물이라고 할게요. W 또 폐수로서 나가게끔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우리가 스프레이 타워, 분무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장치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구조가 간단합니다. 처리 속도 빠르죠? 그런데 또한 향유식으로 했죠. 향유식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향유식. 위에서부터 물은 아래로, 그 다음에 가스는 아래서부터 위로. 우리 폐기물 소각하는 거 과정 배우셨을 때 폐기물을 집어넣는 것과 공기가 들어가는 그 방향을 서로 간에 반대 방향으로 해야지만 접촉이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소각이 더 잘 되는 거였죠. 마찬가지죠. 위아래를 서로 간에 교차되는 것으로 반대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잘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향유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하면 처리돼서 나가는 가스가 아주 깨끗한 가스가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폐수로 나간 물들이 정말로 깨끗한 물인가? 그러려면 접촉이 진짜 잘 됐어야 됐고, 아니죠. 이건 나가는 건 깨끗한 물이면 안 되죠. 진짜 다 포집된 더러운 물인가? 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하고 접촉되는 것들이 아무리 뭐 미세한 분말 형태로 입자방울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스 형태로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처리되지 않은 분진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선하고 타파하고자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공간 내에 가스하고 물하고 접촉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중간에 충전물을 채운 탑을 만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충전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를 거예요. 팩트 타워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충전물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가 없는데, 우리가 뒤에서 배우실 무슨 라사이링, 뭐 베어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안을 뭘로 채우냐면 이런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로 이렇게 채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득그득 채워져 있으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스를 흘려보낼 거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가 자꾸 입구가 막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막혀져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는 뭐 한 거예요? 물을 뿌려놨으니까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물과 접촉되어서 처리되는 가스들은 좀 깨끗한 게 많이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폐수가 원활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입자 같은 것들이 잘 처리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충전탑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효율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있습니다. 뭐에 비해서는, 분무탑에 비해서는 압력 손실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뒤에 배우실 포종탑이라든지 다단탑 이런 거에 비해는 압력 손실도 많지 않은 편이고, 어떤 속도의 손실도 많지 않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전탑입니다.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어떤 게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 충전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들, 혹은 뭡니까? 부식의 우려. 그렇죠? 이건 이제 재활용 같은 걸 못 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너무 촘촘하게 세워놔가지고 오히려 이제 뭡니까? 가스가 올라가는 속도는 빠른 대비 물이 떨어져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속도가 느려질 경우에 여기에 물이 점점 차요. 그렇죠? 여기에 굳이 필요로 없는 물들이 차 올리기 시작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액보유량이 증가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드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유효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처리를 해가지고 잘 폐수 처리해야지 됐는데 그렇지 않고 사용되지 말아야 할 액이 보유량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가스가 자꾸 속도가 빨라지면서 위로 얘를 밀쳐 올려보내기 시작하면 걔가 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딩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나 넘친다. 충전탑 바깥으로 나 넘칠 거야 라고 하는 게 로딩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예 넘칠 때를 뭐라고 하냐면 플로딩 포인트 라고 얘기해서 얘를 부하점 그리고 얘를 범람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를 그래프로도 그려가지고 식도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그래도 많이 정리하신 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무탑과 충전탑인데요. 분무탑은 탑 내에 몇 개의 살수 노즐을 사용해서 함진가스와 향유로 접촉을 시켜 분진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충전탑 내에는 충전탑일 경우 충전재를 넣어 함진가스와 액적과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하고 세정액과 향유로 또한 접촉시켜가지고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분무탑과 충전탑의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충전탑에서 보셨던 거에 단점을 보자면 가스 유속이 자꾸 클 경우에는 플러등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이 더 이상 불가한 상태가 되고 충전재가 고가이므로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여기 단점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부유물 및 고형물의 노즐이 막힐 우려가 있다는 거죠. 물과 가스가 만났을 때 고형화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분무하는 그 입구를 막아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이 단점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지금 흡수탑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얘가 지금 흡수탑이고 흡수탑 중에서도 충전탑이라고 보면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벌즈모라고 돼 있는 게 충전탑인 거죠. 우리가 이 사이사이를 얘네들이 뚫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위에서부터 흡수액을 주입했을 때 그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가스들과 접촉시켰고 처리하려고 할 때 오염가스는 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처리된 가스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흡수액은 위에서부터 떨어뜨리지만 폐수로 된 것들은 또 아래쪽에서 처리되게끔 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충전탑 내에 액의 보유량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 내려가는 것보다 가스의 유속을 너무 빨리 조작하여서 유속 때문에 흡수액이 넘쳐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이 범람할 때를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관계식은 우리가 뒷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오염가스를 유입하는데 지금 가스가 들어가고 흡수액은 주입을 하여 가지고 처리된, 그러니까 부착되어서 처리된 것들이 제거된 오염물질로 통해서 나갑니다. 물론 여기서도 처리되지 않은 것들도 바깥으로 유출될 수가 있게끔 되는데요. 단 여기서 만약에 흐름에 의해서 물보다, 그러니까 흡수액에 주입한 것보다 가스의 흐름이 원활하게 1대1로 반응하지 못하고 점점 가스의 속도가 빨라져서 오히려 물이 바깥으로 넘실대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위험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거의 관계식은 로그에 의해서 압력의 손실을 높이에 따라서 계산한 거에 그래프의 선으로 그려보면 로딩 포인트와 플로딩 포인트를 산정할 수가 있고, 얘를 나중에 필드업 가시면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여기 있는 관계에 있는 인자들을 입력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 로딩 포인트, 플러딩 포인트라고 쓰시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도 존재합니다.
당연하게 플로딩 포인트와 로딩 포인트의 정의를 설명하는 그런 문제와 함께 존재하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세정집진 장치를 다 공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볼까요? 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세정집진 장치의 원리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요 포집 기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5번까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정집진 장치의 주요 포집기구 1번서부터 3번까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뒤에 넘어가 보시면 80페이지에 작용되는 집진력이 무엇이며 특히 관성력, 확산력, 중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세 가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하나 엉뚱한 거 주고 고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 나와 있는 거 항상 모든 장치의 장점과 단점은 중요하니까 한 번씩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정기의 종류 나와 있는 거 있죠? 유수식, 그 다음에 가압수식, 뒷페이지 쭉 넘어가 보시면 회전식 요거 중요합니다. 또한 회전식, 특히 임펄스 스크러버 밑에 보시면 어떠한 그 수적경 찾는 식이 나와 있죠. 이 식 잘 나옵니다. 빈번이 잘 나오는 편이니까 꼭 암기를 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정기의 특성이라서 벤츄리 스크러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벤츄리 스크러버의 원리와 운전 조건, 그 다음에 액가스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액가스비인데 분진의 입경이 작을 때, 그렇죠? 그래야 주수량을 조금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분진의 소수성이 클 때, 그 다음에 점착성이 클 때, 농도가 높을 때, 처리되는 가스의 온도가 높을 때 액가스비를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압력 손실 300에서 800mm H2O, 최적의 액적경인 분진 입경의 150배, 그러니까 1대 150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런 거 5000의 VT 플러스 29의 액가스비 그거에 1.5승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리긴 했습니다만 액가스비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고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스로트 유속과 노즐 개수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이 동네 사람들 다 태우고 베트남 라오스 단돈 100루피 모십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밑에 뒷페이지 보시면 사이클론 스크러버 관련한 것들, 제트 스크러버 관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공부하시다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거나 문제 풀어내시면서 체크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충전탑, 그리고 분모탑 관련한 내용들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장점, 단점이 제가 PPT로 수록된 것보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들은 필답형 할 때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5가지,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를 쓰시오 라고 하는 것을 대비를 미리 하신다면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